안녕하세요. 영상 컨텐츠에 의해 8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벌써 8주차예요. 우리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수업 시작하실 때 막막하고 이거 언제 다 하나 걱정할 텐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중간고사 되고 또 금방 종강하고 시간 빨리 지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지나가고요. 또 나머지 이제 7주 수업이 남았는데요. 나머지 수업은 2배로 빨리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워지면서 강의실에서 에어컨을 켜야지 수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바로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꽤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잘 이겨내시면은 금방 마무리되니까요. 어, 저는 처음에 선생님들 그 2달 전에 그 첫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선생님들 뵐 때 그때 강의실에 들어가던 그 기분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일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은 저보다 몇 배 더 그런 부담이 있으셨겠죠. 일단 학교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낯선 그런 경험이셨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선생님들 만나서 그런 것도 낯설고 부담되고, 또 저나 다른 교수님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과정들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도 낯설거나 어색하지가 않고 이제 익숙하고 반갑고 그런 게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잘 오신 것, 고생 많이 하셨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머지 그 7주도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게 여름방학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수업할 때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강의를 많이 해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 어색하다. 그런 컴플렉스 아닌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신 좀 수업을 알차게 좀 잘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수업 준비도 하고 강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좀 제가 너무 또 원칙적으로 뭐 또 그렇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FM, 흔히 얘기하는 FM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 와중에 몇몇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수업이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음, 면전이니까 뭐 좋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실 의무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래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시지만 수업을 잘 듣고 계신 선생님들,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신 선생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은 7주 동안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 잘 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 중간고사 시험을 볼 거고요. 어, 학교에서 시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학생의 입장은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다 똑같은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특히 연세가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부담을 엄청 가지실 텐데요. 아마 그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시험 본다는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아, 내가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일도 가지시지 말고요. 그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것만 볼 거예요. 그 가치를. 참여하신다는 거, 그거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못 보고 뭐 성적이 나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기본 점수 다 잘 드릴 거니까. 그리고 연세 드시면은 돌아서면 앞에 일이 금방금방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와서 공부하면서 암기하고 그걸 시험 보고 이런 게 당연히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못 보신다고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빵점 맞으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또 70%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어도 4분의 1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담 없이 그냥 경험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 중에 몇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거기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를 한 뭐 두세 문제 정도 낼 테니까 그냥 그거 안 적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시험 응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전반부에서는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빠진 이유가 이제 1강은 영상의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이제 2강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2강 영화의 탄생, 3강 무성 영화 시대, 4강 1970년대 이후의 영화 산업의 발전, 이렇게 총 그 챕터에 관해서 시험을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동안 LMS나 강의를 좀 잘 못 들으신 분들도 이제 지금 요약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들으시고, 특히 중간중간에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2강 영화의 탄생. 자, 사진의 발명, 동영상의 발명, 영화의 탄생, 그다음에 초기의 영화, 이렇게 네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조금 좀 나시죠? 어, 영화의 탄생 이전에 먼저 사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명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낱장의 사진이 어떻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발전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초기 영화에 어떤 사람들의 공로를 통해서 초기 영화가 등장을 했고 그게 점점 발전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사진의 발명. 자, 사진의 발명은 보이는 것을 기록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 원시 시대 동굴 벽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기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벽화부터 시작해서 정교하게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진 그냥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기록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자, 사진이 발명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게 광학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빛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 빛광자를 써서 광학.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유리를 발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자, 광학기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빛을 통해서 밖에 있는 형상이 그 빛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 요거가 이제 사진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옵스큐라. 자,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카메라는 방이라는 뜻이고요. 옵스큐라는 어둡다는 뜻. 그래서 빛을 가린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카메라의 전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카메라 기술이 없을 때 이제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주로 이제 이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 보여지는 풍경이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그대로 옮기기 위한 도구였어요. 자, 이제 다만 차이점은 뭐냐? 화가가 손으로 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밖에 있는 형상이 그대로 들어오면 화가가 그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고요. 나중에 진짜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 화가의 손이 아니고 그 빛에 의해서 들어온 형상이 그대로 그대로 기록이 보존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다고 그랬죠. 자, 드디어 이제 최초의 사진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최초의 사진은 조세프 니세포 니엡스 헬리오그래피라는 그 사진이고요. 1826년에 촬영이 최초로 됐고 우연히 됐고요. 8시간이 걸렸대요. 1826년에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헬리오라는 거는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뭐 결국은 빛이죠. 빛이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니엡스라는 사람은 전체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니엡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사진을 찍은 사람이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진은 헬리오그래피라고 불렀다. 지금은 포토그래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최초의 사진은 헬리오그래피라고 했다.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걸 받아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정교하게 기술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1839년에 시간이 좀 13년 정도 후죠. 감광 시간을 단축시킨 다게레오 타입을 개발을 해요. 자, 감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진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사진은 광학 기술, 광학, 감광.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광학 기술과 감광 기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진이라는 게 그 기술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조세프 니세포 니엡스라는 사람은 8시간이 걸렸다는데요. 이 다게르는 이거를 훨씬 더 짧게 이렇게 줄였어요. 감광 시간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진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탈보트라는 사람이 종이에다가 인화하는
이런 칼로 타입의 카메라를 개발하게 됐고요.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조금 더 복잡하게 그 동판 같은 데다가 그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을 발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제 2년 후에는 탈보트라는 사람은 그걸 종이 위에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8년에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닥 카메라를 출시를 해요. 코닥이 이제 나중에 카메라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 되게 유명했는데요. 이때 이제 혁신적이었던 게 이 1888년에 이스트만은 롤 방식으로 필름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한 장 찍으면 한 번에 하나뿐이 못 넣는 거예요. 이 찍을 수 있는 탈보트도 종이 위에다가 촬영을 하거나 뭐 다게르 같은 경우는 동판 같은 데다가 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 코닥 필름부터는 롤로 된 필름에다가 하니까 필름을 한 번 넣고 여러 번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1975년에 스티븐 사순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을 기록하는 것을 감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 옵스큐라는 이 감광을 어떻게 했냐면 화가의 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엡스나 다게르는 금속 판 같은 데다가 감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보트는 종이, 그 다음에 코닥은 필름, 그 다음에 스티븐 사순이라는 사람은 드디어 이 감광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반도체에다가 이 상을 기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자, 이제 동영상의 발명. 자, 이제 낱장의 사진 발명이 이제 어떻게 동영상으로 발전하게 됐는가예요. 자, 요것도 또 중요하죠. 동영상을 발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원시 시대 그 동굴 벽화를 보면 멧돼지의 다리가 네 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벌떡벌떡 달려가는 멧돼지를 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네 개로 표현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도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플립북. 플립북이라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책 같은 거에 모서리에다가 연속된 그림을 그려가지고 손으로 탁 펼쳐서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플립북이고요. 그 다음에 더마트 로프. 이거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막 복잡한데 이런 걸 이제 암기하시려고 그러면 하기가 싫어지시죠. 중요하지 않아요.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더마트 로프라는 거는 동그란 딱지 양면에다가 서로 각각 다른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은 마치 앞뒷면이 합쳐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 눈속임 장치, 더마트 로프. 조이트로프는 원통 같은 곳에다가 연속된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회전시켜 가지고 그 동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조이트로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디즈니랜드 그 놀이동산에 토이스토리에 나온 그 캐릭터들을 장난감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구현을 하게 했다. 그 LMS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페나키스토스코프. 자, 요거는 요렇게 생긴 원판 같은 데다가 연속된 그림을 그려서 요거를 회전을 시키면은 요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보이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요런 원시적인 다양한 영상 표현 도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 구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최초의 동영상은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예요. 이거 중요하죠. 제가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최초의 동영상을 만든 사람은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고요. 예, 이 사람이 1878년에 드디어 12장의 연속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바로 이 장치 페나키스토스코프에다가 넣어서 돌려가지고 최초의 동영상을 만들어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말이 달릴 때 발이 공중에 다 떠 있는 순간이 있는지 아니면 발이 하나라도 땅에 붙어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내기를 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명한 사진가였던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에게 그걸 좀 입증해 달라고 사진 촬영을 해서 입증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가 말이 달리는 트랙에다가 12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말이 가면서 실을 끊을 때마다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고안해서 12장의 달리는 말의 사진을 찍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진을 빠르게 돌렸더니 진짜 사람의 손이나 그림으로 표현된 게 아닌 생생한 움직이는 동영상이 구현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 12장의 사진으로 1878년에 최초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자, 세 번째 이제 영화가 드디어 탄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는 사진의 탄생이었고요. 발명이었고요. 두 번째 동영상의 발명이었고 이제 세 번째 그 동영상 중에서도 이제 영화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키네토그래프. 자, 키네토라는 말이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이 1891년에 가장 먼저 최초의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인 키네토그래프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그 촬영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인 키네토스코프를 발명했어요. 3년 후에. 자, 촬영만 해서 소용이 없죠. 요 앞전에 그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도 12장의 달리는 말을 촬영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보는 장치는 그 페나키스토스코프라는 그 원시적인 그 장치에다 돌려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라는 이 장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장치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키네토스코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보는 방식이 큰 통에다가 속에다가 필름을 감는 방식으로 돼 있고 구멍을 통해서 위에서 혼자만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장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핍쇼 방식이라고 그랬죠. 핍쇼. 핍쇼라는 거는 이렇게 몰래 훔쳐보기 이런 것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디바라는 여자가 말을 타고 마을을 돌 때 몰래 훔쳐보다가 눈이 멀었던 피핑톰이라는 그런 재밌는 전설 같은 일화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최초로
이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발명을 했지만 마치 몰래 훔쳐보기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게 발명이 돼요. 자, 영화의 아버지는 오늘날 리미에르 형제이거든요. 에디슨이 아니고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과 영화 상영을 겸할 수 있는 시네마토그래프를 1894년에 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를 1894년에 발명을 했는데 같은 해. 근데 조금 더 늦게 발명을 하는 거죠. 에디슨보다 조금 더 늦게 영화 촬영도 하고 상영도 할 수 있는 키네마토그래프라는 장치를 발명을 해요. 시네마라는 말이 이것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날 영화를 지칭하는 시네마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영화를 드디어 상영을 하는데요. 그 이듬해예요. 시네마토그래프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 해 1895년 12월 28일. 자, 제가 뭐 이렇게 날짜 같은 거 그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니까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1895년 12월 28일 기차의 도착이라는 최초의 영화를 한 르그랑 카페라는 곳에서 돈을 받고 이때 최초의 상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막 기차 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몸을 피하기도 하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최초의 영화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에디슨이 더 빨랐지만 그러나 그 키네토스코프가 핍쇼 방식이라는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늘날 영화는 시네마토그래프 기차의 도착이 상영이 된 이날을 최초의 영화의 생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관람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1차 시수업 마무리 짓고요. 2차 시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